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미국 마감 순서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수치 재본 이래 최고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엄살을 피웠을 때는 괜히 엄살을 피운 게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유가 다 있었어 라고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야,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만 올라갔던 게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올라갔구나.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가 9.2%. 얼마? 9.2%. 미쳤다. 네. 피크 아웃일까? 저는 계속 내년도에도, 기고효과, 올해의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떨어지긴 하나, 원하는 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재료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차 값이 올라가면 중고차 값은 떨어질 것이냐. 중고차 값이 지금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신차의 공급이 활발해지면. 그러나 신차 가격 오른 만큼 또 중고차 가격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도의 추세라면 집값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미친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몇 배나 빠르답니다. 지금 델타 변이나 이런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상황이 어떠냐면 영란은행 같은 경우 이번 달에 금리 올려야죠. 잠깐만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보고 할게요. 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같은 경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내년 3월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14, 15일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내일 정도면 우리가 이제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될 것인데, 어떤 종류 정도로 얘기할 것이냐가 중요해. 어떤 정도로. 자, 우리 연준은, 원래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근원적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왠지 잡을 거라서, 자,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꽉 잡아. 이러면 조지는 거지. 이러면 시장이 조집니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덜컹덜컹 할 거고요. 근데 오미크론이 저렇게 빵빵 터지니까 뭐 치명률이 어떻건 저떻건 일단 빵빵 터지잖아. 빵빵 터지는데 이 상황에서 상관없고 치명률 안 높은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인플레이션 막을게. 막아줄게. 우리가 얼마나 잘 막는지 잘 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를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테이퍼링을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 4월 정도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리 인상은 상황 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미크론의 경과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요런 정도를 예상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경제 상황이 활발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고용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까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사전에 조금 예비 단계로 보험적으로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상황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급하게 하진 않을 거고 경기가 정말로 완전한 이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정말로 이륙을 하는 그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쵸? 지금 3단계로 설명드렸어요. 3단계로. 연기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지금 파월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기조는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좀 섞였죠. 이번 오미크론이 좀 커지면서 좀 섞여버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표들은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9.6%는 이거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은 정도의 수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는 9.2였어요. 예상치도 올랐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에는 전년 대비 8.8% 올랐었으니까 그보다 더 올랐으니까 웬걸? 자 이제 유가 좀 떨어졌으니까 12월 달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11월 PPI잖아요. 11월 PPI인데 12월에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자,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골드만삭스에서는 황금 양말께서는 5월 달로 한 달 앞당겨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네. 자, 어쨌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시장은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채권은 약세,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 유가도 약세, 금 가격도 약세, 주식도 약세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성장주가 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채권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채권시장 10년물 국채금리 1.441%, 2년물은 0.6568. 어제 얼마였죠? 0.5였죠. 0.5대였는데 0.6대로 쭉 올라왔습니다. 네, 쭉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차는 어제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30년물은 1.827%로 금리 올랐습니다만 지난번 막 2% 될 때까지 그렇게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시장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채권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채권 시장의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 시장을 보면 상당폭 빠졌는데 한번 전체적인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그 그림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빠졌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홀로그램 2를 만들었거든요. 홀로그램 2 지금 내용을 보니까 55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네. 생각보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디바이스 중에 하나는 VR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플이 등장하기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경쟁사인 거 잘 아시죠? 애플이 굉장히 싫어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오죽했으면 남의 자리 축하하는 축사 가가지고도 마이크로소프트 욕을 했지 않습니까, 잡스가? 네. 그러니까 그 경쟁사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기는 좁게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올해 VR 기기들이 나올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2022년에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어요. 구글이 1.3% 애플이 0.8% 빠졌는데 지금 왼쪽 밑단에 보면 지금 벅시어 같은 경우도 올랐고요. 그 은행주들도 올랐고 소비재들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는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부분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뭐 제약주들이야, 오미크론
퍼지니까 조금 강세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 그 중소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빠진 종목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0.96%로 조금 많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은 좀 빠져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52% 빠졌고 일부 반도체 주식들은 오히려 반등했어요. AMD는 1.35% 올랐고 엔비디아는 0.6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0.4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어제 많이 빠졌을 때 이거 좀 판 것 같다. 많이 빠진 날은 항상 파는 날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발표가 나오고 있고 주식을 팔았고 0.8% 추가하라고 그랬습니다. 9억 650만 달러 매도를 했습니다. 한 20억 달러 매도를 해야 되죠? 네, 20억 달러 매도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8할 정도 7에서 또는 8할 정도 8할이 더 유력하겠죠. 8할 정도 팔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장 영향력은 조금 줄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략 1억 아니야 10 얼마야? 16억, 17억 달러 이런 정도 팔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덜하지 않을 거냐. 그때까지 어떻게 견딜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팔았네 하면 오버행이 곧 끝나네 하면 이제 시장이 좀 안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8할을 넘게 팔아야 시장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저 물량 어떻게 받아내지 하면서 걱정은 조금 할 거예요. 계속 충분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럴 거라 이렇게 예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장중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48,000달러대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살짝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를 들었다 또 슬슬 조금 약간 밀리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 영란은행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임박했다.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근데 요게 이제 내년 2월 즈음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총장.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데요.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총장께서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에서 볼 수 없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77개국에서 오미크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치명률은 지금 좀 낮은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치명률이 낮은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죠? 사람들이 다 나아야죠. 그죠? 중증 환자가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 낫고 끝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89%라고 밝혔습니다. 입원과 사망을 막는 효과가 89%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이번 오미크론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33%밖에 안 된답니다. 단 중증 예방은 70%다 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오미크론이 중증을 잘 안 가서 효과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화이자가 발표한 대로 되는 건지는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나봐야 확인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리 인상 시장은 조금 더 반영해야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좀 반영해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만이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안 끝났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조정은 좀 더 시간을 걸릴 것이다. 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들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런 오미크론 상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퍼지는 건 빨리 퍼져. 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공격적으로 브레이크를 팍 하고 밟을까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죠?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세게 못 밟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저는 이게 딱 옛날에 9.11 테러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우리가 2008년도 리먼 사태, 2008년도 리먼 사태에 가장 결정타를 낸 주요한 핵심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저금리잖아요. 그죠? 저금리의 장기화예요. 근데 그 저금리를 촉발시켰던 사건이 뭐냐면 9.11 테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이제 한국 IMF 오면서 동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깜짝 놀라서 달러 채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던 것.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채권 발행이 너무 쉬워져서 말도 안 되는 서브프라임 채권들이 막 발행되어서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왔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9.11 테러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저금리죠. 돈 갖다 쏟아 부어놨죠. 인플레 일어나죠. 인플레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이러다가 몇 개월 보내.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한 2, 3개월 더 보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어떻게 됩니까? 솟죠. 위로 솟아요. 위로 솟게 되면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그만큼 그대로 딱 나타날까요? 네. 생각보다 효과가 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쭉쭉쭉 뽑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참치형이 말한 것처럼 은행 애널리스트 출신 참치형이 얘기한 것처럼 예대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은행의 마진이 주는 것을 은행이 회복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늘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연준이 돈을 뽑아내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뽑아내더라도 은행이 커버리지하면서 그 대출로 뽑아진 돈 수준 또는 그 이상 또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디로 간다? 시장은? 네. 시장은 진짜 버블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이 의외로 9.11 테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요. 그러나 시장은 금리 인상발 요소가 아직 다 충분히 반영은 안 됐다. 이 정도보단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국면은 조금 상황이 다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모두에서 연기를 좀 해드린 것처럼 파월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틀릴 것이다. 자, 내일이 중요한 디데이가 된다.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하고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